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마리아의 작은 자매 손영순 카리타스 수녀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할 텐데 오늘 주제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고대 이제 무덤을 가게 되면 무덤에 이제 이런 묘비병 아니면 혹시 입구에 이런 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나, 내일은 너.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묘지를 찾아오는 사람이나 참배객들에게 돌아가신 분들이 누워 계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겠죠. 자, 오늘은 지금 내가 여기 누워 있지만 내일은 네가 누울 거야. 네. 네,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현대인들이 우리가 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언젠가 죽을 존재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삶의 영역과 죽음의 영역이 그리 다르지 않다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삶의 영역만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삶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이듯이 죽음도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또 언젠가 우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지는 미래죠. 누구도 죽음을 이제 회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방송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한번 이렇게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고대 이제 그 로마에 그 전쟁이 많았잖아요. 예. 이제 전쟁이 많으면 이제 막 이렇게 적군을 다 물리치고 많은 전리품도 가지고 노예도 이제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이제 개선 장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 우리가 영화에서 봤듯이 뒤에 그 많은 그 장수 그 적장들이겠죠. 하고 노예와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개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개선 장군이 이제 개선을 하면 이제 심지어 이제 모든 왕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나가서 환영을 해요. 그러니까 최고다. 아우 세상에 너가 몇만 명을 죽였다며 국경을 얼만큼 넓혔다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막 꽃을 뿌리고 무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기도 하고 임금까지도 나와서 박수를 치고 이러면서 의기양양 북을 치고 이제 개선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개선을 하는 그 뒤에 한 무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북을 치고 따라오는 그 어떤 노래팀이라 그럴까? 어떤 한 그룹의 그런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하는 노래가 뭐였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물론 이제 거기서 메멘토 모리는 단수형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제 개선 장군에게 하는 얘기인 거예요. 너 그렇게 지금 이기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오지만 너도 언젠가 죽을 거야. 네가 지금 부경화를 누리고 있고 네가 이렇게 큰 어떤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지만 너 죽을 목숨이거든 하면서 계속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거 무슨 결혼식장에 가서 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애가 태어났는데 어머 축하해 너 곧 죽을 거야. 너도 죽을 목숨에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그렇게 상례화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가 언젠가는 죽을 목숨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물론 이제 저는 이걸 또 이제 좀 더 확대해서 그러면 네가 지금 그랬지만 네가 죽인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라 라는 뜻도 저는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너도 언젠가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해라.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고대 로마 시대에만 그랬을까? 우리나라도 지금 다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놓여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외면하고 살았는가?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이제 외국의 경우는 이제 그 로마 시대부터 쭉 이어져 가지고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제 그 죽음의 춤이라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고대 중세 특히. 그래서 중세에 이제 바젤의 춤이라는 이제 벽화 이렇게 그림이 큰 게 있는데 이제 그 그림을 보면
굉장히 그 시대에 이렇게 부경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에게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중세 시대니까 아무래도 고대 성직자들이 있겠죠. 교황님, 주교님, 신부님, 부자, 성주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춤을 추고 있는 거에 한 쌍을 이루는 게 그 사람의 미래 해골이 한 쌍씩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만화 영화 보면 황금박쥐 영화 봤잖아요. 딱 그런 모습에 이제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아주 보편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네가 지금 교황이고 영주고 성주고 그러지만 자 너는 죽음과 함께 있는 존재야 라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각인시키면서 우쭐대지 마라. 메멘토 모리하고 똑같은 뜻이죠. 겸손하게 살아라 이제.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워낙 장수를 하니까 환갑잔치 같은 거 잘 안 하죠. 이제 저도 이제 한갑인데 뭐 부모님 뭐 그냥 이렇게 용돈 주고 그냥 해외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세요. 뭐 한갑 때 누굴 불러요? 그냥 가족끼리 식사나 한번 하죠. 요즘 한갑에.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갑까지 살기도 어려웠지만 단명들을 하니까 환갑의 의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그러니까 한갑 잔치상을 이렇게 차려놓은 거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한갑 잔치상에 쌓아놓은 그 물건들이 흡사 돌아가신 뒤에 제사상과 거의 유사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맞아. 알고 계시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한갑 정도가 됐으면 이제는 삶에 대한 생각보다는 하늘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라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한갑잔치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아버님, 어머님이죠. 한갑을 맞으신 그분들은 이제 사랑방으로 이제 자녀들에게 안방을 내어주고 이제 아들 며느리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곡간 열쇠를 며느리한테 드디어 탁 주고 당신들은 이제 삶에 대한 생각보다 어떻게 하늘나라로 잘 돌아갈 것인가를 이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한갑잔치가 없어지고 또 그거와 마찬가지로 한갑이 돼서 벌써 죽음을 준비해야 돼 라는 생각도 없어진 거예요. 이제부터 제2의 인생이야. 제2의 꿈을 꿔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점점 멀리 하게 되고 그렇죠. 외면하고 또 그러니까 또 이제 의학의 발전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 갑작스럽게 또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행복한 고백이잖아요. 뭐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요 고백, 그죠? 되돌아간다라잖아요. 그래서 뭐 되돌아간다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다음 세상으로 간다라는 건데 다음 세상으로 좀 잘 가기 위해서 행복하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거 한 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 지금을 잘 살아야지 잘 갈 것 같아요.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이제 많은 어르신들한테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유, 준비 좀 해놓고 가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심지어 뭐, 방 청소라도 깨끗하게 해놓고 가야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아무리 이제 그 건강하다 해도, 노환이라는 것도 사실은 병이고 그리고 또 돌아가시는 과정에서도 아프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아프고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많은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이제 두려워하는 병 중에 이제 치매. 왜냐하면 내가 정신줄을 놓잖아요. 나도 괴롭겠지만 함께하는 일도 괴로우니까 좀 정신을 끝까지 내 정신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요즘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오늘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족의 임종도 못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큰 이제 이게 희망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 품에서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이제 우리 작은 그 돌아감의 원인들이 누가 노력을 해야 될까요? 각자 자기. 네, 맞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잘 살아서 좋은 죽음을 맞이할 책임과 또 좋은 돌봄을 맞이하면서 내가 나의 그 돌아감을 준비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나.
나한테 있죠. 네. 그리고 내 가족에게 있고, 물론 이제 더 넓게 얘기하면 의료진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를 뭐 우리는 이제 고백이라는 이렇게 멋있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데, 뭐 웰다잉이다, 뭐 존엄한 죽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비슷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요즘 뭐 9988, 123 이런 것처럼 그냥 노환으로 별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한 20년 전만 해도 이제 70살까지는 살아야지. 이건 많이 바뀌었어요. 예. 지금 벌써 여성분들의 평균 수명이 82세, 그리고 남성분들이 뭐 78세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은 80세까지는 살아야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집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아까 사랑하는 네. 가족들 품에서. 그리고 너무 오래 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손들에게 패기치지 않고 내 손으로 이제 식사 수발도 좀 하고 이렇게 대소변도 좀 가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율성 유지라고 볼 수가 있죠. 남의 손 안 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의료적으로 많이 하는 이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아우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원인들이 많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말고도 이제 또 좋은 어떤 회상을 가족들과 그런 걸 좀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 존엄한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응어리를 풀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옛날에 좀 독하게 마음 먹으면 가끔 막 죽어도 용서 못해. 사실 그러시는 분 없더라고요. 그래도 떠나기 전에는 나도 용서받을 거 용서받고 용서해줄 거 용서하고 이러고 떠나고도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호스피스에서 많이 근무를 했거든요. 몇십 년을 하니까 거의 한 2천여 명의 이제 임종하는 이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거의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돌아가는 거에 한 큰 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표현을 안 하는데 나 존중받으면서 죽고 싶다. 끝까지 그냥 아유 빨리 죽어버렸으면 없어져야 될 돈이나 까먹는 이게 아니고 정말 끝까지 존경하고 존중받는 우리의 가족으로서 나는 나답게 떠나고 싶다라는 원의들을 참 많이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 뭐 가족으로부터도 의료진으로부터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한 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런 죽음을 돌아감을 원하시는 분들만큼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뭐 저도 이제 우리 여기 선생님들 모두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같이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예를 이제 그래도 끝을 좀 잘 맺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분 아시죠? 그 애플사. 이렇게 사과 한 입 깨물은 거. 그걸 이제 창립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50대 중반쯤에 이제 췌장암이 걸려요. 그리고 무슨 또 특수질환에 걸려서 정말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르는 이제 그 과정을 겪는데 이분이 이제 저희들에게 남긴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예 중에 내가 이렇게 아프고 보니까 그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내가 바른 길에 서 있더라.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마냥 산다면 살짝 이쪽 길도 좀 가보고 여기도 좀 딴짓도 해볼 텐데 내가 어느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딴짓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말 정도를 걸어도 바쁜데 그러면서 이 이제 스티브 잡스가 또 한 말이 죽음이야말로 내 삶을 변화시키더라.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 정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늘 명심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큰 도움이 되더라. 뭐 외부의 기대, 내 우월감, 뭐 낭패, 실패, 모욕감, 수치심 거의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걸 직면하니까 떨어져 나가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다 가정을 가지셨잖아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뭐 예를 들어 정말 남편이 먼저 떠날지 내가 먼저 떠날지 모르잖아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죽음으로 먼저 정말 급박하게 이별을 한다면 할 수도 있다면 내 남편이 옆집 남편보다 조금 무능해서 뭐 100만 원씩 덜 벌어오는 게 뭐가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막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고 남편을 바가지를 북북 걸고 것이며
요즘 이제 입시 막 철이죠. 아, 내 딸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옆집애보다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떨어졌어. 근데 옆집애는 스카이 갔대. 근데 우리 딸은 저기 지방대 간 거야. 막 물어봐, 옆집 아줌마가. 아유, 그 집 딸도 고3이었지? 어디 학교 갔어? 그러면, 우물우물우물 하고 들어와요. 말도 못하고. 그러고 오자마자 딸을 그냥 싹 째려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동네를 못 돌아다니겠다. 내 이사를 가든지 하면서 그냥, 아니, 그렇게 성적 나온 거 누가 제일 화가 나겠어요? 본인이 딸이 얼마나 12년을 대학 하고 했는데 그럴 것인가. 딸이 먼저일지 내가 먼저일지 누가 먼저 죽음이라는 것으로 세상을 마감할지 모른다면 그냥 하루하루 저녁에 들어온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죠? 이렇게 애써주고 잘 커준 딸이 너무 이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소중해 보이더라. 그래서 결국 이제 이분은 마지막까지 정말 돌아가시기 2달 전까지 그 애플사의 CEO로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분의 이제 죽음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아, 그래. 죽음이 언제 내게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가치 기준에 조금 변화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숙제를 한번 할 거예요. 혹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그 임종을 앞둔 두 환자죠. 한 병실에서는 이제 부자고 한 병실은 좀 이제 공장 노동자인 흑인 이제 두 분이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 병실이 없어서 둘이 이렇게 있다가 뭐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흑인 노동자가 내 삶에 10가지 뭘 진짜 하고 싶은 데를 적어놓은 쪽지를 우연히 보면서 이제 그 부자 병원 사장이에요. 아,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해보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둘이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킷리스트. 그래서 이제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아, 내 인생에 남은 날이 얼만큼 되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잘해야 지금 50대 정도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 이제 82세를 평균 연령으로 본다면 아니면 뭐 아유 우리 어머니는 지금 97세인데 아직 살아계셔. 우리 집은 장수하는 집안이야. 나도 그 정도 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그 정도 뭐 내가 그 정도 살 것이다 라고 하면 아, 내가 정말 그동안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다. 내 꿈. 그죠? 내 앞으로 장차 20년, 30년, 40년 무엇인가를 많이 시간 안 드릴게요. 한 30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정말 몇 가지라도. 그 중에 이런 게 있겠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 아니면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것, 아니면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이런 게 있겠죠.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 한두 가지 싫어야 되죠. 저하고 이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 정말 꼭 하고 싶다. 왜냐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씩만 우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쪽에 계신 선생님부터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내가 살아있는 내 인생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여행을 하고 싶어요. 네, 아름다운 여행. 세계 여행인가요? 아니, 아무 곳이나. 아무 곳이나 함께라면. 네, 좋습니다. 선생님은? 제 생각에는 우리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살았으니까 네. 앞으로도 자식이든 남편이든 네. 편안하게 잘 살고 별 탈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소원이시죠. 예, 소원. 내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지금 현재가 가장 잘 진행되고 네.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현재의 삶이 계속되는 것. 네. 선생님은? 저도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네. 저는 하면서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걸 거의 다 하면서 지낸 것 같아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보니까, 네, 네, 네. 아들하고도 좀 네. 예전에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네, 네. 아들하고 재작년에 여행도 둘이서 갔다 오고 잘 다녀오셨네요. 코로나 딸하고 이전에. 작년에 갔다 오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네네. 건강하게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네. 있는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제가 한 10가지를 쓰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꼼꼼히 살펴보는데, 자, 이제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어떤 한 사람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30대 후반에 이제 모든 걸 다 가졌던 어떤 싱가포르 의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이름은 뭐 리차드 데오 컹시앙이라고 해요. 이 의사 선생님은 이제 그 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나 봐요. 막 다 1등을 하고 막 수석 졸업을 하고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의사가 됐냐면 이제 안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안과 의사가 됐는데도 돈을 너무너무 잘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막 잘 벌고 막 TV에도 나가고 유명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30대 후반에 이제 그 암이라는 병이 찾아와요. 그것도 이제 발견됐을 때 이미 이제 말기라는 거. 그래서 이 말기암이 이제 이 테오 컹시안의 이제 인생을 바꿔놓죠. 그래서 이제 이 암이라는 것을 듣기 전에 이 선생님이 또 선택했던 건 뭐냐면요. 이제 안과 의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안과 의사보다 성형외과 의사가 돈을 더 잘 버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싱가포르도 그런가 봐요. 뭐 감기약 하나를 지려고 와서 한 우리나라 돈으로 뭐 17,000원 정도를 쓰는 건 막 바들바들 떨어요. 막 아까워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뭐 성형 한번 하려고 875만 원을 탁 쓰는 데는 주저없이 카드를 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보니까 안과보다 성형외과가 낫겠어? 다시 성형외과 공부를 해요. 그래서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가 돼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의사를 4명을 두고 할 정도로 대표원장을 하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그 뭐죠? 그 스포츠카. 네, 스포츠카를 몇 대를 사요. 대저택, 뭐 별장 그런 것들 뭐 명예로운 상장 트로피는 뭐 집에 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암이 걸렸잖아요. 치료를 하고 말기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래요. 내가 암이라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그렇게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나의 스포츠카, 멋진 집, 별장, 명예로운 상장과 트로피. 한순간엔 그런 부질없더라, 가치 없더라.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투병을 하는 동안 나를 행복해 준 건 그런 재물이 아니다. 사람이었다. 사람. 항암 치료를 받고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서 아플 때 이제 페라리가 아마 스포츠카 중에 하나인가 봐요. 페라리를 끌어안고 운다고 해서 하나도 편안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농담을 하면서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이제 그때 깨달았다라고 이제 실토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한 얘기가 나는 정말 사회 기준에 잘 들어맞는 제품이었다. 우리도 여기 자녀분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내 자녀가 S대 의대 갔다, 뭐 S대 법대 갔다, 뭐 1등을 했다. 사회에서 이 사람 같은 뭐 자리와 너무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성공 사례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모델이죠. 저렇게 돼야 돼. 그랬는데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더 완벽한 사람으로 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본인 스스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장 완벽한 제품이었다. 그리고 자기는 당시 커리어의 정점에 있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아주 귀한 이야기를 남기죠. 물론 성공을 추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전혀 나쁜 일은 아니다. 맞죠? 뭐 나쁜 방법을 동원한 거 아니라면 좋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근데 이 정하는 것은 아주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죽을 때 돼서 70대에서 80대서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5살, 6살, 7살부터 20살부터 이때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넌 부자가 돼야 돼. 무조건 S대 가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가 아니고 정말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나처럼 되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39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선물을 놔두고. 예. 자, 이제 또 한 번 아까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또 다시 한 번 또 질문을 합니다. 뭐 살아생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 이번엔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살아성 전에 하고 싶은 거나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나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근데 이 죽기 전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조금 달라져요. 게다가 저가 이제 또 기한을 줄 거예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 만약 내가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만약 내가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면, 만약 내가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1년을 드리는 건 제가 너무 넉넉하게 드리는 것 같고, 하루를 드리는 건 너무 야박한 것 같고, 우리 오늘 만났는데, 그죠? 다음 주도 또 강의 들으셔야 되는데, 그럼 제가 한 달을 드릴게요. 이 한 달을 드리는 근거는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호스피스 현장에 오래 있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한 84개 정도의 호스피스 기관이 있어요. 호스피스 기관에서 이제 한 14,000여 명이 이제 이제 환자들, 이제 많은 환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임종하고 그러는데, 입원해서 임종, 재원일수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그 병원에 와서 계시던 재원일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계셨다가 돌아가시는 기간이 평균 21일밖에 안 돼요. 적을 땐 17일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21일 전까지는 아까처럼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고 우리 아들, 딸하고 지금처럼 평온하게 쭉 살아보고 싶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꿈이 21일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들여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달이라 그러면 또 이제 생각이 많이 좀 달라져요. 자, 이것도 잠깐 생각했다가 이쪽부터, 선생님부터 한 달밖에 살 수 없다. 나 무엇을 하고 싶을까? 저는 딸한테 조금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다그쳤는 것 같아요. 네. 다그쳤었어요. 네. 근데 그게 걔를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서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랬던 것도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너무 심했었던 것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말하고 싶어요. 네. 선생님은? 형님들이 그동안 미국 가기 전에 했던 행동과 미국 갔다 와서 하는 행동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한 달만 남았다 그러면 선생님은? 형님들하고 네. 우리 그 형님이 그랬거든. 진도 놀러 가자. 네. 근데 진도 놀러 가고 싶어요. 진도 네. 놀러 가고 싶다. 같이 가고 네. 같이 가고 싶다. 예. 선생님은? 저도 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살면서 사랑의 소리를 정말 안 하고 살았어요. 사랑의 소리를 하고 싶다. 예. 네. 우리가 지금 나온 걸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많은 환자분들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의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지금 하늘나라 떠나시기 전에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좀 더 노력을 했었다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아니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라는 후회들을 합니다. 근데 진짜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는 것들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행복했어,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했더라면 라는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세금도 안 들죠. 그리고 정말 얼마 안 남았을 때 아까 제가 살아생전에 하고 싶은 거 하면 막 원대한 꿈들을 사실은 이야기를 해요. 책을 내고 싶습니다. 세계 일주를 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고 하면 다시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가서 따뜻한 밥상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족들과 오손도손 밥을 한번 같이 먹고 싶어요. 친정 엄마하고 저기 사우나 한번, 온천 한번 같이 가고 싶어요. 왼수 같았던 친구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남편 들어오면 한번 꼭 껴안아주고 싶어요. 우리 딸 오늘 저녁에 들어오면 제가 손 꼭 잡고 정말 등 두들겨 주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아까 세금 안 든다 그랬죠. 세금이 안 들 뿐 아니라 오늘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친정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고, 뭐 남편 끌어안아줄 수 있고, 딸 등 두들겨줄 수 있고, 친구한테 전화할 수 있는 거, 오늘 저녁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들. 하죠? 그거예요. 예. 고백이라는 것을 내가 오늘 할지 내일 할지라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까 선생님은 잘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 잘 사는 게 그걸 오늘로 당겨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늘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가장 후회했던 것들도 그거였었던 거예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안녕, 행복했어 라는 이야기를 미처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뭐 웰다잉 뭐 해서 뭐 오동나무 가늘모 삼배로 된 뭐 안동 삼배를 뭐 영안실은 특실을 예약해 놓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행복한 고백,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래서 뭐 어떤 이제 책에서 나온 것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말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쑥스럽잖아요. 우리가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여기 만화도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제가 교육을 다 하고 이제 어떤 남편이 결심을 딱 하고 저녁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에 오늘 저녁에 가서 혹시 남편한테나 아니면 특히 이제 막 남자분들이라면 남편분들이 더 이제 표현을 못 하잖아요. 갑자기 오늘 막 꽃다발을 들고 와가지고 여기 선생님을 막 껴안으면서 여보 사랑해 하고 한다면 제일 먼저 무슨 소리를 하시겠어요? 왜 이러나? 왜 이러나? 여기 선생님? 뭔 일이 있어? 뭔 일 있어? 저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요 반응이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근데 이럴 거예요. 왜 그래? 주책이야. 왜 안 하던 짓을 해? 당신 뭐 잘못한 거 있지? 이럴 거란 말이에요. 안 해봐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도 이제 특히 이제 여기 선생님들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뭐 한 80대 되신 이제 결혼 63년을 지내신 분이 계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근데 이제 할머니가 마지막 떠나시는데 할아버지가 마음이 없진 않잖아요. 표현들을 안 해봤으니까. 저희들이 연습을 시켜요. 이렇게 할아버지 일단 꽃다발을 들고 가가지고 할머니 이렇게 앞에다 놓고 어깨를 이렇게 딱 부여잡고, 왜냐면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너무 속을 새겼기 때문에 속상해서 이렇게 할아버지만 들어오면 뒤로 탁 돌아앉아 누워서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나 죽으면 저 영감하고 무덤도 같이 쓰지 말라 그랬어요. 저 뼈가루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닿는 것도 싫다 할 정도였는데 할아버지를 이렇게 시켰어. 할아버지한테 시켰더니 할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잘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앞에 가더니 이제 할머니 앞으로 꽃다발을 이렇게 턱 놓았으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잖아요. 이거 뭐야? 쓱 보니까 우리 영감이야. 똑같이 그랬겠죠. 이거 뭔 일이래? 이 영감이 속된 말로 미쳤나? 이랬겠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딱 어깨를 부여잡고 막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행복했어. 그 세금도 안 드는 말을 그냥 막 줄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웠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쭉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슬쩍슬쩍 마음이 동했겠죠. 왼수가 그러면서 이제 용서해줘. 이제 그렇게 이제 사과도 하고 내가 너 뭐 당신한테 속색이었던 거 등등등. 이제 할아버지가 3번 바람을 폈거든요. 옛날 바람은 지금 바람하고 틀리잖아요. 같은 옆에다가 데려다 살잖아요. 옆에 사랑채에다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탁 쳐다보더니 용서했으니까 여태 데리고 살았지. 에휴, 내가 3번 바람 핀 거 다 용서한다. 할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시켜도 당신이 주말에 면회 올 때마다 꽃집에 가서 꽃다발을 하나씩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3주 동안 아주 진짜 마지막 알콩달콩 이러다 떠나가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때를 놓치기 전에 해야 할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인데, 이제 축복의 말을 해줘라. 예. 단 한마디의 말이 인생을 바꾼다. 이제 보통 자녀들한테 나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였던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당신이 사랑했던 때를 떠올려라. 뭐 옛날처럼 사진만 보고 강제 결혼하신 분 없으시죠? 나름 그래도 뭐 중매를 해도 연애를 좀 했었고 또 연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정말 처음 사랑했던 그때를 서로 떠올려라. 그러면서 당신은 정말 멋진 남자예요. 당신은 최고의 아내였어라고 저는 이제 이거를 이런 표현을 해요. 그의 삶을 찬미해줘라. 우리가 뭐 부처님만 찬미해서 찬불가를 부르고 하느님을 찬미해서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찬미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전합니다. 그 다음에 화해. 때가 늦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잘할 때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것을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화해는 이제 돌아가신 뒤에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임종을 못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뒤늦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용서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귀는 2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도 얼마나 마음을 전하고 싶었겠어요. 쑥스럽잖아. 해봤어야지. 결혼 63년 동안 맨날 야 밥 줘, 아는 이러고 살았는데 무슨 사랑해. 그때 그 연세에 안 해봤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별 인사를 또 해야 되겠죠. 안녕, 잘 가, 행복했어, 고마워, 뭐 다음 생에 또 만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용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막 이를 악물고 죽어도 용서 못해. 내가 뭐 하늘에서 원기가 돼서 이거는 그냥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나 나오는 거지. 실질적인 삶 안에서는 다 편안하게 마음을 풀고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어른도 무기력했던 아버지를 용서해 다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내가 떠나더라도 너는 내 삶에 있어서 영원히 기억될 최고의 예술 작품이야.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고백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나 다시 태어나도 당신 아내가 될 거야. 나 다시 태어나도 당신 남편으로 태어날 거야.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했었던 건지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같은 것도 우리 모두는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가끔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죠. 나 마지막 모습을 흉하니까 보이고 싶지 않다. 좋은 기억으로만 남게 해줘. 그랬을 때 우리는 당신의 추한 모습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네, 이 모습 또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끝까지 홀로 외로이 고독하게 떠나지는 않고 가족의 품에서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의 관계를 단단히 이어주는 것은 감사. 이야, 난 정말 최고의 운 좋은 사내야. 어떻게 내가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서 살 수 있었을까? 여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어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감사의 마음과 고맙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매 순간 성장을 해요. 죽음의 순간까지 성장을 하듯이 우리 가족이 돌아가셨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떠나도 분명히 떠나가시는 분은 하늘에서 별이 되어 지켜줄게. 하늘에서 늘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나는 너가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건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돌아가신 어머니 너무 생각나죠. 돌아가신 아버지 너무 생각나죠. 근데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잘하고 있어. 역시 내 딸이야. 아유, 역시 내 마누라야. 난 당신이 잘할 줄 알았어. 라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뭐 어머니 무덤에 가고 싶고 아버지 묘지에 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와 떠나가신 분을 이어주는 고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강력하고 소중한 말 중 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 사랑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다. 아까 사랑해라고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지금 뭐 너무 막 사랑 그러니까 무슨 사랑이 식상한 것 같은데 역시 사랑은 진짜 가장 좋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높게 하는 말이고 이런 걸 꼭 뭐 말로 하기 좀 쑥스럽다면 쪽지를 쓸 수도 있고 좀 쑥스러우면 이제 요즘 뭐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뭐 이모티콘도 예쁜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왔을 때 받는 사람도 익숙치 않으니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신 아파? 이러지 말고 여보 고마워. 당신 이런 표현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나도 정말 사랑하지 라고 이렇게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보통 전화할 때 그런다 그래서 돈 필요할 때 전화한다고 특히 외국에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 엄마가 송금했다 이런 거보다는 응? 아, 네가 이렇게 이런 거로도 엄마의 존재를 필요해서 고마워. 그래, 내가 힘닿는 데까지 너의 큰 백그라운드가 될게. 우리 딸 사랑해.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마 그래, 넌 돈 필요할 때면 엄마한테 문자 넣냐?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 형성을 이제 완성을 위한 가장 마지막 인사예요. 이제는 작별 인사죠. 이제 정말 다 컸구나. 자녀다 너를 믿고 내가 떠날 수 있어. 아니면 돌아가시는 분들의 마지막 인사가 또 이렇게 이제야 내가 인생을 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를 영원히 사랑해. 잊지 못할 거야. 당신은 하늘의 별이 되어서 늘 나를 지켜주시지 나도 세상에서 당신을 늘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축제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살아있는 선물에 내가 너무 감사한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모이니까 정말 좋구나. 죽음은 정말 준비하는 자에게는 우리처럼 축복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이제 고백이라는 것은 고백이잖아요. 되돌아간다. 그것은 정말 행복한 고백이 아닐까. 두 번째 고백은 어떤 고백인지 아시죠? 사랑해, 행복했어, 뭐 미안해, 기쁘다. 그래서 행복한 고백, 되돌아가면 행복한 고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결론을 이번 주에는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름다운 죽음의 이제 어떤 조건, 행복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행복한 고백을 좀 하는 연습을 좀 하시고, 특히 숙제, 제가 다음 주에 꼭 여쭤볼 겁니다. 집에 가서 이 행복한 고백을 하셨는지, 문자로라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숙제로 내드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를 약속하면서 이번 주에 첫 만남은 끝낼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